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구름의 생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개념이 뭐였죠? 상대 습도, 또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건구 온도, 습구 온도, 또 여러가지 이슬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름의 생성에 대해서 오늘 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름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좋은 맑은 날씨에 나들이나 소풍을 갈 때 하늘을 쳐다보면은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구름이 과연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그 구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한번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자, 초등학생들은 구름을 봤을 때 솜사탕 같고 만지면 부드러울 것 같고 마치 사람이 올라타서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구름은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진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나 또는 더 높은 고도의 구름은 빈정이 뭡니까? 얼음알갱이나 작은 물방울이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해요. 우리가 딱 멀리서 봤을 때 그게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이 사실 가까이서 쳐다보면은 그것이 다 작은 물방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면은 순간적으로 딱 뿌여지는 그 현상 있죠. 그것들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그렇게 뿌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이제 엄청 큰 사이즈로 되면은 바로 그게 이제 구름인 거죠. 구름. 자, 구름을 뭔지 이제 알았고, 자, 이제 구름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구름의 생성. 어떻게 구름이 생성이 될까? 자, 처음에 구름이 생성이 되려면은, 자, 공기 덩어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표면이 여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지표면이고, 이 지표면에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 상승하게 될까요? 자, 이거는 정확히 5분 뒤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공기덩어리가 지표면에 있었는데 이것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자, 이 공기덩어리가 똑같은 공기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작은 부피였는데 큰 사이즈로 이렇게 커졌죠. 부피가 커졌죠. 자,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단열팽창이라고 해요. 단열팽창. 자, 차단할 단, 열자를 써가지고 열이 주위에서 공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피가 팽창이 되면은 온도가 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강하게 될까?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물리 화학 시간에 이제 좀 자세히 배우는 내용인데, 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처음에 작은 공기덩어리에 있던 공기 분자들이 갑자기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이 공기 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죠. 그쵸? 처음에는 이 정도였다가 이 공기 분자들이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피를 유지하려면은 이 공기 분자가 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보다 더 멀리 가야 된다는 것은 에너지를 더 소모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에너지를 더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잖아. 그쵸?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이 운동하는 이 공기 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가 어디에서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열 에너지로부터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열 에너지를 자기가 이 공기 입자들이 흡수를 하면은 온도가 하강하게 되는 거죠. 주위에 열이 하강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공기 분자들이 처음에 작은 부피에 있었다가 단열 팽창하게 되면서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공기 분자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넓은 부피를 유지하려면은 공기 분자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어?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하는 거야. 흡수를 하면은 그 주위에 있던 열이
흡수당하니까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을 통해서 온도가 하강하고, 온도가 어디까지 하강합니까? 수증기가 응결될 때까지 하강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수증기가 응결하는 온도, 수증기가 점점점 온도가 하강하면서 갑자기 물로 되는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슬점, 그쵸? 이슬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그 수증기가 모여서 이렇게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한번 여기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공기가 일단 상승을 해야죠. 구름이 생성되려면 일단 공기가 지표면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을 하게 되면 갑자기 부피가 커지게 되죠. 그걸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 팽창. 자,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이러한 원인들을 다 제쳐두고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그 사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하강하게 되고, 어디까지 하강하게 될까요? 어느 온도까지 하강하게 될까요? 이슬점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슬점까지 하강하게 되면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겠죠. 이슬점의 정의가 바로 수증기가 응결하는 온도니까, 자,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마침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구름이 생성이 되는 구름 생성.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 6가지 스텝으로 구름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는, 자, 아까 이야기했죠? 공기가 왜 상승이 되느냐, 공기 상승 요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름이 생성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 공기가 상승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왜 공기가 상승이 될까,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공기가 상승하는 요인. 자, 공기가 상승하는 요인이 뭘까? 자, 첫 번째,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될 때, 자,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될 때, 자, 왜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될 때 공기가 상승하느냐? 우리가 지표면을 그리면은, 자, 여기에서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지표면에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내리쬐면은, 자,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가열이 되는 곳이 있겠죠. 자, 햇빛이 가열이 돼서 지표면에 불균등하게 가열이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죠. 어느 한 곳보다 어느 이쪽이 더 가열이 되었을 경우에 이쪽에 있던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열을 받아가지고 열을 받으면은 밀도가 낮아지니까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상승하게 돼서 구름이 생성이 된다. 자, 어떠한 지표면에서 불균등하게 가열이 됐을 경우, 즉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이 좀 더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가열이 되었을 경우에, 자, 여기 있던 공기가 열을 받으면은, 우리가 보통 공기가 차가운 공기랑 뜨거운 공기를 비교했을 때 뜨거운 공기가 밀도가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뜨거운 공기가 열을 받으면은 더
부피가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더 크면은 밀도가 더 낮아지겠죠. 따라서 이 지표면의 특정한 부위에 가열이 되었을 때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공기가 뜨거워졌으니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인은 뭐냐? 공기가 한가운데로 몰렸을 때. 공기가 한 가운데로 모였을 때 두 번째 요인이다. 자, 이 지표면에서 우리가 물을 생각해 봅시다. 자, 물이 많은 곳과 물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흐를까요?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공기도 똑같아요. 공기가 많은 곳이 있고 공기가 적은 곳이 있는데 당연히 공기가 많은 곳에서부터 공기가 적은 곳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게 바람이죠, 바람. 자, 저기압. 이걸 우리가 나중에 배울 개념인데 저기압과 고기압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저기압은 바로 공기가 별로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가 저기압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모아 흘러 들어오면은 얘는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 보낼 수 없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자, 위로 이렇게 공기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공기가 상승하는 두 번째 요인인 거죠. 자, 저기압은 주변의 공기가 몰려드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는 두 번째 요인.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만났을 때. 여기까지 다 보이나요? 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또 공기가 상승하는 세 번째 요인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